네, 조선 전기 정치에 대한 이론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었어요. 자, 이 조선 초기 가장 앞부분에는 태조 이성계의 정치, 그리고 태종, 그리고 세종, 세조, 성종 이런 왕들의 업적을 잘 보셔야 되겠고 그런 걸 물어보겠지요. 그리고 뒤에 가시면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는 사화, 붕당이라는 이 사건들은 순서는 어떻고 이 사건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될 겁니다. 자, 그에 대한 문제들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밑줄 그은 임금의 재위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임금이 나왔습니다. 무학이란 곳에 이르러서 도읍을 정할 땅을 물색하고 있대요. 자, 어떤 땅을 도읍으로 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요분을 직접 물어보진 않은데요. 조준, 이 조준은 고려 말 조선 초 때 등장했었던 신진사대부 출신의 개국공신이에요. 그리고 고려 말에 송도의 지덕이 이미 쇠했대요. 송도는 송악도읍, 옛 개경입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자고 하였대요. 그렇군요. 한양으로 도읍을 정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했었던 거는 고려의 옛 도읍지 개경이었었다가 그랬다가 이제 새로운 도읍지를 물색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도읍지로 물색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붙었었던 두 지역이 무학이란 곳이고요. 그 다음에 한양이란 곳이에요. 뭐 지금은 다 서울 땅이긴 한데요. 여기 이제 뭐 신천 쪽이냐, 신촌 쪽이냐, 아니면은 이제 지금의 광화문 일대냐 이런 거 가지고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당시 임금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태조 이성계. 자, 이 태조 이성계 이 시기 때에는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따로 있었으니 바로 정도전이 있었죠. 그래서 재상 중심의 통치를 구현하고자 했었던 정도전, 그리고 당시 왕 조선 초대왕 이성계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왕자가 있었으니 바로 이방원이었었네요. 이방원이 주도한 두 차례 난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번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했다. 자, 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자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내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왕자의 난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자, 1, 2차 왕자의 난의 결과 이후에 왕이 됐었던 태종 이방원으로 이어지기도 하겠죠. 물론 이제 뭐 태조 이성계와 사이에 정종이 있긴 한데 실권은 이방원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게 태조 이성계 이후의 모습이구나.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고를 수 있겠고요. 나머지를 보자. 1번. 독창적 문자인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 당연히 세종대왕 때 일이고요. 그리고 2번에 수도 방어를 위해서 금위령이 창설되었다. 조선 후기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조선 후기 숙종이라는 왕 때 군사조직 5군영 중에서 금위령이라는 군사조직이 가장 나중에 만들어지고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3번.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한 거는 세조 때인데 완성되었대요. 그래서 성종의 업적이다라고 봤었죠. 자, 5번에 성상분 등이 상왕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되었다. 상왕의 복위를 꾀한대요. 왜냐하면 상왕이 쫓겨나셨거든요. 단종을 다시금 복위시키고자 하는 단종 복위 운동이고요. 요거는 세조의 왕위 찬탈에 단종을 몰아내고 수양대군 세조가 이후에 왕이 되게 되네요. 그 시기와 관련한 내용 반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조선시대 왕들은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태조 이성계, 그리고 태종 이방원, 그리고 세종, 그리고 세조, 그리고 성종. 자, 요 왕들을 구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중에서 태조 이성계 시기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이 왕은 또 어느 왕인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봤더니 무슨 뭐 문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문서에는 두 차례 걸친 왕자의 난으로 즉위한
왕자의 난으로 즉위했대요. 누군가 왕자의 난으로 즉위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누가 다 일으켰냐? 이방원. 이방원은 왕으로 즉위하게 되니 바로 태종이지요. 자, 이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만들기 위한 왕권 중심의 육조 직계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어요. 예, 육조 직계제는 왕이 중심이 되는 통치, 재상이 중심이 되는 이전의 정도전이 추구했었던 거 그런 거 아니야. 왕이 책임지고 왕이 직접 각각의 업무를 관장하는 이런 통치 질서를 구현하고자 했었던 인물이 태종 이방원이었었죠. 그리고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정비를 꾀하게 되니 그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골라봐라 라는 겁니다. 자, 1번부터 하나씩 보죠. 1번, 경국대전의 완성에서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앞서도 봤는데요. 성종, 이후 왕이죠. 성종의 업적이다. 2번, 초계 문신제를 시행해서 문신들을 재교육하였다. 초계 문신제의 시행. 자, 이건 조선 후기 때 등장하게 될 겁니다. 정조 시기 때의 정책이에요. 3번, 길주를 근거지로 일하는 이시의 난을 진압하였다. 아니, 왕위를 찬탈하고 말이에요. 이 왕위 찬탈로 인해서 중앙의 권력을 거대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우리는 있을 수 없어 라면서 반발했었던 이는 세조 시기, 수양대군 세조가 왕이 된 이후 시기, 이 세조 시기 때 있었던 난입니다. 이시의 난. 자, 4번에 문화부를 폐지하고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 사간원의 독립이라는 주제가 있었죠. 예, 고려시대 낭사들은 언론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들을 지칭했는데 사간원이라는 기구로 독립기관으로 만들게 됩니다. 바로 태종 때의 정책이죠. 그래서 왕권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 5번에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탕평비. 조선 후기입니다. 영조 시기 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2번과 5번은 아직 안 배웠고요. 성종, 세조, 태종, 이 왕들은 우리가 배웠었던 왕들이죠. 자, 이번에는 태종의 업적을 고르는 문제였었군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왕이 여기 계십니다. 이전에 주저한 활자가 크고 고르지 않았대요. 활자와 관련한 어떤 정책을 하려나 봅니다. 경자년에 다시 주조하였다. 그런데 뭔가 좀 성에 안 찼나 봅니다. 경자자라고 했는데요. 갑인년에 다시 만들어서 갑인자를 주조했대요. 경자자, 갑인자, 금속 활자를 주조했어요. 아, 이 왕은 정말 생각하면 몸에 막 경기가 나. 너무 갑이야. 와, 우리 민족의 왕 중에 최고 갑이구나. 경자자, 갑인자는 세종 때 편찬, 세종 때 주조한 금속 활자를 지칭하죠. 세종은 갑이다. 요거 기억하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세종 때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세종 때에는 강력한 왕권 중심의 이전 태종 이방원, 아버지 태종 이방원 때의 그런 정책 말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는 의정부 서사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자 했었지요. 학술기구인 집현전을 두어서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이런 전국 운영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했었던 왕. 그리고 그 외 각종 민생 및 과학 정책들, 대외관계와 관련한 정책들, 여러 가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 조선 초 세종 때의 정책입니다. 자, 보기를 보자. 그러면 1번,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완성했다, 반포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성종 때로 보시면 되겠네요. 2번,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를 간행하였다. 동국문헌비고 아직 안 나오지 않았나? 요거는 조선 후기 때 나오는 거예요. 역시나 영조 시기 때 한국학 백과사전이라고도 불리는 동국문헌비고가 편찬 간행되게 될 겁니다. 3번, 삼남지방 논법을 소개한. 삼남지방이다라고 하면은 한반도의 남부의 세 개의 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여기 일대를 얘기하거든요.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 농사직설, 문화편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 주제인데요. 농사직설은
우리의 농법을 정리한 농서이죠. 예, 우리의 농법을 정리한, 우리의 농법을 정리해서 보급하고자 했었던 농서로 세종 때 편찬합니다. 농민들의 농사짓는 농법을 정리하기 위해서 관리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모아서 정리한 일종의 농서. 이게 세종 때 정책이었었어요. 4번에 전세를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하였다. 영정법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건 조선 후기 인조 시기 때 등장하는 세금제도 개편입니다. 전세 또는 조세제도 개편이에요. 조선 후기에 등장한다. 5번.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요것도 조선 후기편에서 등장하는데요. 요거는 저 뒤에 세도정치라고 불리는 시기가 등장할 텐데, 예, 세도정치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 이 세도정치 시기 때 삼정의 문란이라는 세금제도의 문제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 설치를 건의합니다. 사건이 있는데 바로 철종 때 벌어졌었던 임술농민봉기라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예, 이런 농민봉기가 벌어지자 해결책으로 나왔었던 게 삼정이정청 개혁을 하자라는 이 주제가 뒤에서 등장한다. 여기서는 지금 조선 초기 세종의 정책을 고르는 문제로 소개가 됐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전하의 재위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며칠 전 전하께서 말이지요. 집현전의 직제를 분리해서 홍문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명하셨대요. 홍문관이 그러면 집현전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겠구나. 집현전은 세종 때 만들었는데 이 집현전이 세조 시기 때 가면은 사실상 폐지된단 말이지. 그죠? 세종 때 만들어진 집현전. 자, 이 집현전이 세조 때 폐지되네. 그리고 요거를 부활시킨 게 성종인데 요때는 홍문관으로 부활되게 되는구나. 그렇군요. 그리고 홍문관의 관원들이 경연관을 겸임한다. 경연이라는 것도 집현전 및 세종 때 아주 중요하게 시행이 됐었는데요. 신하가 왕을 교육하는 거죠. 세조 때 거의 시행되지 않고 성종 때 부활한다. 홍문관원들이 경연관을 겸임하는구나. 자, 그래서 성종의 정책으로 파악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전하는 바로 성종이겠죠. 조선 성종 때 정책을 골라주세요라는 겁니다. 1번에 국왕의 친해 부대인 장룡령이 설치되었다. 조선 후기 정조 시기 때 등장하는 군사기구입니다. 장룡령. 2번 백운동 서원이 사익을 받아서 소수서원이 되었다. 자, 서원편에서 등장하는 요거는 이제 서원 얘기, 뭐 유교 교육, 서원 이런 거에서 등장할 건데요. 자, 백운동 서원 사익받아 소수서원이 되었다. 일단 서원이라는 것 자체가 조선 중기 살인들의 시대 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뒤에 명종 시기와 관련이 있어요.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 이후에 소수서원, 예, 소수서원으로 이제 계층이 될 거예요. 3번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 오례의가 완성되었다. 5개의 국가의 의례, 이것을 정리한 국조 오례의, 성종 때 만든 의례서로 알려져 있지요. 4번에 통치체제 정비하기 위해서 속대전이 편찬되었다. 속대전은 경국대전 속편, 조선 후기 때 등장합니다. 영조 때 편찬한 법전이에요. 예, 성종 때에는 경국대전 완성 반포였었죠. 5번 수신전이 세습되던 수족권이 세습되던 수신전과 휴량전이 폐지되었다. 자, 경제 토지제도 주제에서 등장할 건데요. 이는 수신전과 휴량전을 명시했었던 기존의 과전법, 요 과전법이 고려 말 때부터 쭉 조선 초까지 이어지는데 요 과전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직전법일 거예요. 수신전과 휴량전은 과전법에서 명시되는데 요걸 폐지하고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게 될 거다. 직전법은 예,
세조 시기 때 정책인데 요거는 경제편에서 다시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번에는 시기, 사건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가를 보니까요. 자,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보니라고 되어 있네요.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대여계제로 논단하고 부관 참시하십시오. 김종직을 부관 참시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예, 김종직 조의제문을 저술했었던 이 조의제문을 지었었던 의제를 조문한다라는 글이었었는데요. 자,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되어 당시 김종직 부관 참시당하고 그리고 당시 살인들 김종직을 비롯한 김종직의 제자 살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군요. 바로 요게 연산군 때 있었던 무오사화였었죠. 무오사화,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 예, 연산군 시기 때 있었던 최초의 사화였었다. 훈과 사림의 갈등에서 벌어진 사화 사건에서 첫 번째이네요. 나에 보니까요, 조광조가 등장합니다. 조광조, 김정등은 서로 무리를 이뤘대요. 자기 편은 천거했대. 자기 편이 아닌 자는 배척했대. 야, 이거 지금 특혜다. 이게 무슨 잘못된 방식의 정책 아니냐? 라면서 이 조광조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광조를 비판하면서 조광조 시대 때 피바람이 불겠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중종 때 있었던 기묘사화, 중종 때의 기묘사화,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들이 피해를 입게 됐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연산군 때 무오사화 그리고 중종 때 기묘사화, 사화로서는 무갑, 기을 이렇게 있었어요. 무오갑자, 그죠? 예, 갑자, 기묘, 을사사화 요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연산군 때, 요거는 중종 때, 요거는 명종 때 요렇게 각각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했었어요. 그 중에서 무오사화가 가고요. 기묘사화가 나에 있습니다.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1번 정열입 모반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정열입 모반사건 기축옥사 이는 살인, 사화시대가 끝난 이후에 붕당이 나눠지게 된 배경 중에 하나였었어요. 예, 사화에도 불구하고 살인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 살인들은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고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되지요. 자, 지금 다 이후의 시기입니다.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된 배경이 된 사건이 정열입 모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화시대 이후 선조 시기에 해당합니다. 2번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유님이 제거되었다.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불거진 사건이 명종 때 대윤과 소윤의 갈등, 을사사화이지요. 그래서 나 이후 시기에 해당하는구나. 3번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이건 조선 후기 때 나옵니다. 예송 논쟁인데요. 예, 이건 조선 후기 현종 때 등장하는 예송 논쟁이라는 정치적인 대립. 4번 희빈장시 소생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하였다. 환국, 예, 이것도 조선 후기인데요. 예송 이후 숙종이라는 왕 때 등장하는 환국 중에 예, 요거는 기사환국이라는 사건입니다. 5번에 배비윤 씨 4.4 사건을 빌미로 김굉필 등이 처형되었다. 배비윤 씨가 죽은 문제. 그래서 벌어진 게 연산군 때 갑자사화였었죠. 예, 이 갑자사화. 그래서 요 사이에 가나 사이에 갑자사화가 들어가는구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 그래서 결국 네 차례의 사화를 정리하는 이런 문제였었네요. 자, 답은 5번이 되겠죠. 6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여기 지금 서원이 있습니다. 반정공신의 위훈삭제 등 개혁을 추진하다가 반정공신의 위훈삭제를 추진했었대. 그랬다가 사사됐어요.
죽었다. 위훈삭제 요것 때문에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죽었구나. 야, 뭔가 무리하게 이 사람이 개혁을 추진했는데 반대파들의 견제를 받았구나. 누굽니까? 조광조. 중종 때 중용된 살인 조광조. 조광조가 뭘 했습니까? 조광조는 여러 가지 정책을 취했는데요. 그 중에 여기다 정리해 볼까? 천거를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 혈량과 자기 세력을 많이 육성시키고자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교 행사기구, 소격서를 폐지시켰지요. 이런 정책, 그리고 또한 했었던 게 위훈삭제이네요. 중종반정, 이 당시 중종 때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 왕이 된 이후 시기인데 요 시기 때 반정 공신들, 야 이거 위조된 공문이 많이 있네. 위훈삭제, 삭탈관측했었다. 그래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됐었던 조광조. 결국에는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되는 기묘사화가 벌어지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누구인가? 자, 사람과 관련된 얘기니까 조광조의 행적과 관련한 내용들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볼게요. 성학지묘를 지어서 임금에게 바쳤다. 자, 문화편 성리학에서 등장할 건데요. 성학지묘는 율곡이의 대표 저서 중에 하나입니다. 2번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포함시켰다. 자, 요거는 앞서 의제를 조문한다라는 글로 연산군 때 최초의 사화인 무오사화가 벌어지게 된 배경이었었습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포함시켰다. 이 사람은 김일손이라는 인물이에요. 연산군 무오사화와 관련돼서 피해를 입었었던 살인 중에 하나였었다. 3번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했었다. 백운동 서원편에서 등장한다 그랬죠. 백운동 서원 자체를 건립한 거는 주세붕이라는 인물이고요. 요거를 나중에 퇴계 이황이 왕의 명종에게 건의하여 소수서원으로 개칭하도록 할 겁니다. 4번에 소학의 보급과 혈량과 실시 등을 주장했다. 혈량과 그리고 소학은 윤리서인데요. 백성들에게 기본 윤리서를 보급하고자 했었고 혈량과 실시를 통해서 살인들을 중용하고자 했었던 바로 조광조의 모습이구나. 5번에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조선 경국전을 저술했다. 재상 중심의 정치, 소수 재상들이 조선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조선 경국전도 이 사람의 저서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바로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 재상 중심의 통치를 강조한, 하지만 이방원에게 제거됐었던 정도전.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이 사건, 자, 사건과 인물들 이런 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사건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뭐 이연적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대윤과 소윤, 이들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갈등으로 유님 등의 대윤 세력이 탄압을 받았대요. 소윤들, 윤원영 중심의 소윤들이 대윤을 탄압했었던. 그리고 이후에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당시 배후에 있었던 문정왕후, 이 사람이 지금 정치를 농간하고 있다. 자, 이런 외척 정치가 문제다라는 이러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사건은 명종 때 벌어졌었던 을사사화였었어요. 을사사화 이후에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라고도 봤었네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외척 갈등으로 벌어졌었던 사건이군요. 답은 3번이죠. 1번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종직의 조의제문은 앞서 본 것처럼 연산군 때 무오사와 관련이 있고요. 지금 요 사건은 명종 때 을사사화이지요. 이번에 폐비윤씨 사사 사건이 원인이 되었었다. 역시나 연산군 때 갑자사화, 무오사화 이후에 벌어졌었던 사건. 3번에 왕실 외척 다툼, 요게 정답이고요. 4번에 진성대군이 왕으로 즉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진성대군 요 표현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뭐 왕이 아니었는데 왕이 됐다, 이거 뭐 반정인데요. 진성대군이 중종이 될 거예요. 아무튼 요거는
중종이 즉위하게 되는 연산군 폐위, 중종즉위, 중종반정 얘기하는 겁니다. 중종반정은 명종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5번에 조광조 등이 반정공신 위훈삭제를 주장했다. 요거는 앞서 본 것처럼 기묘사화이지요. 조광조 행적에 대한 문제 또한 풀어봤었어요.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사람 등이요. 정열입을 토벌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정열입을 토벌한대. 정열입이라는 사람이 지금 정치권의 이슈로 등장했구나. 그런데 체포하려고 하자 자결했대요. 정열입 문제가 있다. 체포해라. 하지만 자결했다. 정열입이 뭔가 대동계라는 조직을 만들고 반역을 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정열입을 토벌해야 된다. 죽었어? 그러면은 정열입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을 탈탈탈 털어보자. 자, 지금 요 사건은 요거죠. 앞서 훈구와 사림 간의 갈등에서 벌어졌었던 사건이 사화였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후에 훈구는 역사에 사라지고 사림들이 집권하게 될 텐데 사림들은 나눠지게 되네요.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게 되는구나. 예.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게 됐었던 그 배경이 두 가지로 소개했었는데요. 예. 이조전랑 문제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예. 김효원 일파냐, 심의겸 일파냐.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외척 정치에 연루됐었던 이 세력들을 얼마나 배척할 것이냐, 강경하게 또는 온건하게 배척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동인과 서인이 갈라졌었죠. 그런데 동인이 또 갈라지게 되니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졌었어요. 자, 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됐었던 배경이 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으니 정열입 모반 사건과 정철의 건저의 두 가지가 있었죠. 정열입 모반 사건이 바로 요거네요. 정열입이 뭐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열입과 친분이 있었던 동인들, 예, 처벌하고 제거하고자 했었다. 그래서 동인들 내에서 악감정, 강경파와 온건파인 북인과 남인, 그리고 정철의 건저의, 정철이 세자책봉 건의를 했었는데 왕인 선조의 노여움을 샀었다. 예, 그래서 처벌하는 문제를 두고서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되었구나. 자,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됐었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요 사건이에요. 정열입 모반 사건이야. 자, 결국 어떻게 되겠? 이 사건 이후에 정열입이 자결했으니까 북인과 남인 갈라지면서 동인들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건으로 이어지죠. 그 사건을 우리는 기축옥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요게 그래서 정열입 모반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화되기도 하는구나. 그런 게 나와도 맞아요. 자, 1번에 이시해가 길줄을 근거지로 난을 일으켰다. 요거는 조선 초 세조 때 중앙 집권에 반발하는 지방 세력의 반발이에요. 3번에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현적 등이 화를 입었다. 양재역 벽서 사건, 명종 때 을사사화 이후에 이어진 사건으로 소개되었어요. 4번에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수양대군이 그래서 왕 위에 오르게 되겠죠. 세조로 왕이 되겠죠. 조선 초기구나. 5번 이조전랑 일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5번의 요 내용은 지금 앞에 봤었던 이거와 관련한 내용이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됐었던 요게 5번 얘기고, 지금 동인이 북인 남인 나뉘게 됐었던 거, 요게 지금 정답인 2번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조선 전기 정치편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